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처럼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경 그리고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내로남불입니다. 진상규명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겠죠.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감으로써 북한의 만행을 축소시키고 김정은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희석시키려 한 이런 사건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철저히 규명되어야죠. 이런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북 공작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서 봉인된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축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이 월북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니 40년 전에 5.18 사건 아직도 진상규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호 벌써 지금 7, 8년이 돼가는 사건인데 국민 세금 수천억을 들여서 몇 년째 결론도 안 나는 이 조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북자로 몰아간 이 공작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규명해야죠. 오늘 민주당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상규명이 뭐가 중요한 일이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습니까?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다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1호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진상규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자들이 지금 5.18 세월호 참사 그렇게 오랜 시간 우려먹었죠.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 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 민주당 사람들이 참 민생, 경제를 얘기하니까 너무나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감사원에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 월북 몰이, 월북 공작 사건은 그야말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해경과 국방부가 그대로 따라갔던 사건이죠.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2020년 9월 22일 그날의 청와대의 3시간 그리고 문재인의 10시간이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자, 실종되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북한은 이 공무원을 6시간이나 바다에 그냥 방치했죠. 그러다가 6시간 후인 밤 9시 40분경에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시간 중간에 청와대에 이 첩보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3시 30분에 북한이 이 공무원을 발견했는데 이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 30분경에 이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에 이 공무원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어야죠. 한 라인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송환 요청을 하고 군에서 통지문을 보내고 이런 행위가 있었어야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다시 3시간이 흘러서 9시 40분경에 결국 총격으로 피살당하게 되죠. 도대체 청와대는 그 3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후 6시 30분부터 사망하기까지 그 3시간 동안 청와대가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의 10시간입니다. 자, 피격당해서 사살되고 그리고 시신이 불태워진 이후에 그 사실이 또 1시간 만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밤 10시 반경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우리 자국민이 이렇게 북한 만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쿨쿨 잠이나 잤다라는 것이죠.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이나 되어서야 보고를 받죠.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종전선언에 평화 타령만 했습니다. 그게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의 만 하루 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평화타령, 무슨 아카펠라 공연까지 관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피살 사실 그리고 시신 소각 사실이 청와대에 들어간 밤 10시 반부터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보고를 받기까지 그 10시간 동안 도대체 문재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 철저히 시간 순서대로 밝혀야죠. 아니 박근혜의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뜯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건 더 중요한 문제죠. 자, 두 번째, 왜 국방부 발표 내용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어제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국방부가 처음에는 북한의 아주 만행이다라면서 규탄하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9월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할 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고 브리핑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27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말이 바뀌었느냐?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단정적으로 밝혔는데 말을 바꿨죠. 확인이 필요하다. 추정된다. 이게 왜 바뀌어졌느냐? 예, 어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당시 국가안보실 왜 무슨 의도로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월북으로 몰아간 경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경에서 양심선언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하기 전부터 이미 월북으로 결론을 내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경에서 양심선언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 공무원의 형이죠. 이래진 씨도 말했었는데 처음에 해경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부터 월북 얘기를 꺼내더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나 국방부나 처음부터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꽤 맞추는 이런 식의 조사와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누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시를 했느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 이미 국방부가 그 말을 바꾼 경위를 보면 지금 모든 게 어쨌든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당시 모든 상황이 아니 이런 북한의 만행을 두고도 제대로 규탄하고 따지기는커녕 평화 타령을 했고 또 9월 24일 날 이 발표를 했는데 25일에 즉각 김정은이 아주 미안하다며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걸 발표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갈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세월호처럼 문재인의 10시간, 청와대의 3시간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